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및 올해 추경 예산 심사를 주축으로 하는 의정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 시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일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정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날인 12월 20일까지 활동합니다. 또 11일과 12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741억 원 증가한 2조 86억 원이 제출됐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2조 2,355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 규모로는 사상 첫 2조 원을 편성한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0년도 시정 목표를 시민 중심 도시 구축으로 정하고 시민 체감 경제 활성화, 녹색 환경 도시, 문화교육 개선, 미래 대응 등을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진특별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강소연구 개발특구를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배터리 관련 신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포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도 살뜰히 살핍니다. 경제시책 이외에도 중앙동, 신흥동, 포항구 황해 3대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 구무천 생태보건 사업,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또 인구 감소 극복 대책의 일환인 각종 복지 시책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020년을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포항 테크노파크 내 제5벤처동 설립 준공식을 가지고 지역의 4차 산업 발전에 속력을 냈습니다. 4일 포항시는 포항 테크노파크와 함께 제5벤처동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제5벤처동 건립은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ICT, 바이오 산업, 차세대 에너지 분야, 우수기업 유치, R&D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은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5층 구조로 현재 4개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트라트 비전, 벤토나이트 소라페닙 복합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바이오파머, 국내 유일 센서 소자 자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이너센서, CPS 기반 3D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휴비즈 ICT는 모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을 통해 4차 산업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은 물론 바이오와 차세대 에너지 분야 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4일 제5회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과 경주, 울산의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 포럼이 4일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광역시, 지역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지역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협력 방안으로 실현돼 지역 관광산업 고도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3일 죽장 사과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노후 선별기 교체와 밭작물 공동 선별장 증축 2개 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과수 연간 처리 용량과 저장 능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첨단 선별기 설치로 처리 속도 향상과 함께 선별 및 적재까지 전자식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포항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9 산타 원정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는 이강덕 시장과 양흥렬 스틸러스 사장, 아동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산타복으로 환복한 내외빈들이 100명의 아동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나눔 실천을 위한 그림 그리기, 마술쇼 공연 등 아동 친화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5일 포항 R&BD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포항 R&BD 기관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각급 기관별 주요 성과와 2020년 핵심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강소연구 개발 특구 및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버스 승강장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한 버스 승강장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5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한 디자인을 향후 포항의 버스 승강장 디자인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6일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9차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35명의 대표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대표위원 5명을 위촉하고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9년 사업 결과 보고 및 2020년 주요 복지시책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6일 포항시는 모범 납세기업 지정패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표창은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시의 세입 재정에 크게 기여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방 재정 기여도, 성실 납세 여부, 사회 공헌도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삼원강제, DK동신, 유니코 정밀화학 세계사가 모범 납세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지진 트라우마 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다양한 힐링 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포항 포스팅이 다녀왔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 시민의 80%는 정신적 피해를, 4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요, 포항 시민들이 지진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센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진 등 각종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지난 2017년 큰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곳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뭔가 입구부터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어떤 곳인가요?
예, 말 그대로 포항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는 그런 복합적 치유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017년 지진 피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선 크게 보면 이 안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 공간이나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센터에도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치료 기계를 좀 많이 샀어요. 약이 아니라 약이 아니고도 비약물적으로 그런데 단지 그냥 이게 얘기를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거 말고 실제 직접 뇌에다 자극을 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구축을 해서 좀 더 여기는 심층적인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심신 안정실, 스트레스 측정실, 신체 활동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파 반신욕, 음향 진동 테라피 시스템에 장비도 갖춰져 있어 체계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짜 이 트라우마 센터에는 다양한 설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만지고 계신 이거는 어떤 기계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뇌파를 간략하게 측정을 해서 현재 이제 체험하시는 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현재 두뇌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또 어린이, 노약 등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심리 안정 서비스를 지원해 명상과 음악, 미술 치료도 함께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네, 편했어요. 네.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진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일어났지만 아직도 계속 여진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전혀 없으리라 볼지는 않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와서 여기에 지진에 대한 그런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심신과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일일 명상 치유, 가족 캠프, 심신 안정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트라우마 관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무너진 마음에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함께 하는 거, 커뮤니티. 그래서 그런 어떤 연대감의 핵심이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걸 매개로 여기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모이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공간을 자꾸 제공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개인의 치유, 지역사회의 치유, 나아가 포항의 치유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드리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심리 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유일의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심리 지원 서비스와 치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네, 포항시는 2020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교과 보충학습부터 전문 체험, 캠프 등 매월 주말 체험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2020년 1년 동안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2020년 2월까지인데요.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